민주당 간사님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방희난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서서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성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국방위를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보다 처음 봅니다.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습니다. 만일 장관님과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여당에 대해서 사과를 원한다면 김병주 의원께서는 60만 국군 장병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럼 그때 인간적으로 그 사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발언이니까 발언 신청해서 하세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국방위도 21대 전반기 여야 치열한 논리 싸움을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은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여당 간사님들도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기초해서 대화 타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아람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후반기부터 그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봐라. 근데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자기 입으로 간첩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왜 간첩을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저는 간첩이란 단어를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 국회의원이 정당 활동의 일환에 발표한 정치적 논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저희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원내 가반의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정당한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계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님들과 본의원 중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이 있고 누가 더 윤리적으로 떳떳한지 누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위하는지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방송들께서 장병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특유의 내로남불성 안보자의 DNA에서 탈피해서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묻지마 정치 공세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남 간첩의 기본 사명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이라는 개념과 다른 대남 간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대남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고 정치공작원, 남조선 혁명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간첩활동에서 정보 수집보다는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투쟁, 조직 설립, 합법 및 비합법 투쟁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대남 공작 부서를 대대적으로 재편했습니다. 기존의 대남 공작 부서들이었던 인민군 정찰청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외에도 체제 보위 임무만을 수행하던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에도 대남 간첩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반탄 및 체제 보위 기구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구조를 개편시켜 대남 공작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단들의 활동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 공작 부서 구조 재편과 관련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대남 적화 통일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공수사 기능을 더욱 강화할 대신 국정원을 남북 대화 창구로 전락시키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법을 밀어붙여 내년 1월이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공식 넘어갑니다. 최근 국내 진보 정당이라 자처하는 단체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의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밤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 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C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와 8조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조직 흑우후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리라는 지령을 받고 진보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벌릴 때마다 반미동 정치구호를 외치고 세월호 일부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 교육을 벌린 것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뽀섯이 올라있는 북한 지령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자주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북한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지난해 8월 13일 보내온 이 지령문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뻗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진보 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지금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의 조직원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대북 사업까지 논의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지난 5년간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북 세력들은 공안머리 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이런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떠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간첩 사건이 보여주듯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의 캄보디아 접촉 계획을 파악하고 5년 이상 추적했는데 해외 조직이 없는 경찰은 이런 수사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6.25 전쟁 때와 달리 이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됐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나아가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